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놀라신 분들, 아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과 홍보 등의 분야에서 비서진의 진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제 말로만 떠돌던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와 국정 개입 의혹,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다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치권은 경랑에 휩싸이게 됐고 많은 국민들은 진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런 모습을 당분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각종 청와대 연설문, 발언 자료 등에서 이 도움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를 시인을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파문은 지금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예측 불허인데요. 한 의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나락골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나락골이 좀 말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또 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게 녹화였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취임 후에도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일부 자료에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나 최순실 씨의 가녀가 연설문이나 홍보 등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 등 청와대 인사는 물론이고 남북군 접촉에 관한 기밀,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등 이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지금 파문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TV조선과 그죠? TV조선하고 또 저희 YTN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데서도 이제 계속 보도하는 내용이죠.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게. 예.
또 이제 그 박 대통령은 청와대 그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 최 씨의 그 조언 등을 더 이상 그 듣지 않았다고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제 그 한겨레는 이 최순실 씨가 그 지난 봄까지도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거의 매일 30cm 두께의 그 청와대 자료를 건네받아 보았고 이들 자료를 검토하는 이 분야별 비선 전문가 모임까지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그 사실 여부를 두고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밝혀야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인사자료라든지 군접촉, 이건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새누리당은 거의 멘붕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예?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어제 낮 일정을 모두 그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을 했지만 오후 한 차례 그 최고위원회만 이제 그 열렸다고 하죠. 이 그 최고위원회 직후에 그 중진 의원 간담회를 이제 그 긴급하게 수집을 했는데 그러나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박 대통령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에 그 당 분위기 더욱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일정도 모두 그 취소를 했다고 하죠. 어제 아침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 의견을 물어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그냥 언론으로부터 그냥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정현 대표 어제 오후에는 그 뒤늦게 이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섰지만 어제 오후에 소집했던 중진회의 의원들이 그 참석하기 어렵다. 이런 통보들이 많아서 결국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 한쪽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비박계인 그 김용태 의원 이 최순실 사태는 그 대통령의 그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그 특검 도입을 합의하면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이 당적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탈당을 이제 그 주문한 셈이죠. 네. 이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탈당 이야기는 사실 금기어였는데 어제 이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죠. 예,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여당 대표니까 뭐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한테 물어본다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 비유도 적절치 못하고 네, 청와대 일하고 이제 비교할 일이 그렇죠. 아니죠. 네.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수습이 된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이런 상태로는 수습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어제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 최순실 특검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와 함께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특히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윤관석 더민주 그 수석 대변인 이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뒤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 국정이 거의 뭐 비상식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네, 또 이제 그 어제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가 막힌 심정이다. 이 최 씨의 그 여지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좀 밝혀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어제 그 서강대에서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 그 특강이 끝난 뒤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통령의 그 사과 정도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 국정조사와 이제 그 특검 필요성을 좀 언급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예, 어쨌든 뭐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하게 될지 저희가 오늘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사그러 들어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부분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들어보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저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어떤 점에서 부끄럽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4.13 총선 민의 막 그거를 잘 이제 받들어야 했는데 대통령 이제 주위에 이 발음만 하는 춘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총선 민의를 받들면서 국민들에게 좀 낮은 자세로 다가가셨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친박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판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친박 지도부가 들어선 게 대통령한테는 약이 못 되고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본인하고 이제 가까우신 분들에 이제 둘러싸여 버리니까 많이 판단이 흐려지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사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엔 봉건 시대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진짜 그 사실을 그때 당시까지 몰랐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의 문제일까요? 이게, 좀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소통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라든지 또 그 전에 가면은 십상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제대로 도려내고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파장이죠, 계속. 네. 자, 대통령 사과문에서 보좌진이 꾸려질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 이후에도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계속 지금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수석 추천서도 미리 받았다, 국방의 비밀 접촉, 안보 기밀도 미리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보좌 체계를 안 갖췄냐 이렇게 지금 야당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예를 들면 인수위 시절에 그런 문제들을 다 단단히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런 민정수석의 추천서라든지 어떤 국방의 비밀 접촉 이런 부분을 만일 최순실 씨에게 이런 것도 건너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보좌진이 꾸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보좌진이 꾸려지고 안 꾸려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설명이 좀 불충분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하여튼 국정이 제대로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특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렇다면 이 수사 조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는 서출을 당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조사를 한다, 수사선상에 나온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최순실이니까 이 최순실과 그 주위에 소위 말해서 그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뭐 특검이 되건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응이 아니랬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현재 그 친박 지도부가 너무 제대로 너무 그 청와대로 추종하잖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청와대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선을 좀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그고 그러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뭐 해체해서 나가든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으면 됩니까? 지금 지도부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뽑은 지도부를 갖다가 예. 뭐 몇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지도부가 정말 대호각성해가지고 선을 긋고 그 본인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사퇴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비대위 체제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현재의 그 체제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곤란하다. 사퇴도 방법이다. 네. 자,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탈당은 우리가 요구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언제요? 시기적으로. 이 최순실 문제 때문에. 아니, 최순실 문제뿐만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좀 그 나라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안보도 상당히 불안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좀 그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지 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스스로 거취를 그런 식으로 정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내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각도 뭐 지금 일일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내각의 또 장관들 임명하는데 뭐 청문회 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야당은 뭐 탄핵 같은 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1년 남은 대통령을 뭐 언제 탄핵을 하고 뭐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는 말고 예를 들면은 뭐 총리를 거국적으로 이렇게 좀 추대를 해서 총리만 하나 바꾸고 그렇게 뭐 나간다든지 그런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거국적으로 한다는 건 일종의 거국 내각의 일부로서 총리를 바꿔야 한다. 네. 뭐 장관들은 뭐 바꿀 건 없고 예를 들면은 그 총리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비서실 그 개편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뭐 십상시 일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최순실 씨가, 보니까 개헌보다 더 강력한 블랙홀이 됐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헌마저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블랙홀이 된 것 같은데, 개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개헌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개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개헌이라는 거는, 어떤 정파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그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근데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금년 내년에 하는 것이 좀 좋다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여야 간의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순실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물 건너가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각 당이 좀 이렇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충실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는 해야 된다. 그 별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문제와 개헌이 별개다. 네, 그거는 별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 문제나 과거의 친인척 비리가 계속 불거 나왔잖아요. 과거 정권에도 측근이나. 이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예. 지금 그 87년 체제라는 게 상당히 그 올드한 체제 아닙니까? 예. 구체제니까 이게 새로운 체제로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무슨 그 권력 구조 문제, 뭐 내각제냐, 뭐 4년 중임제냐 이런 것도 예. 중요하지만은 무슨 경제 분야 이쪽에도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 적자 해소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헌법에 조금 그 넣어야 되고 또 지금 분권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예. 또 대세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각 당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특위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마개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7시 38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이죠.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는 비가 말썽이더니 오늘은 안개입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위로 화면이 무척 짙어 보이는데요. 앞을 내다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에서 구리 시계 쪽으로 답답하게 안개 때문에 더 어렵게 통과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는 마장과 월곡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생기면서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천 쪽으로는 국도 진출로 부근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혔는데요. 미리 장호원 진입 차량은 이천 방향으로 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전으로는 서창이나 동군포에서 북수원, 신갈 일대 통과하는데 차가 많아서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여당 입장 들어본 데 이어서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예.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탄핵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 들끓는 민심을 제가 대변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번 머릿속에 탄핵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탄핵이라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근데 어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사과로서 지금 국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 기자들을 모아놓고 녹화로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을 더 건드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엽기적인 그녀들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여타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달리 대통령이 그 사건의 한 중심,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해결되기 어려운, 민심을 달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미 진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개헌 얘기가 월요일 날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개헌을 하겠다. 근데 개헌 블랙홀이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사건이었는지는 개헌을 하자라고 본인의 평소의 입장을 180도 바꿔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 개헌을 통한 국면 전환, 개헌 쿠데타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국면 전환을 위한. 이것이 일일천하로 끝난 거죠. 어떠한 사건보다도 가장 강력한 메머드급 태풍이 바로 최순실 쓰나미로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 북한과의 비밀 접촉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보고받았다든지 민정수석실 이 부분 중앙일보가 아마 보도했을 거래요. 이 부분에 관여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취임식 대행사 선정 개입 의혹의 옷 부분 이건 옷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고요. 비공개 휴가 장소까지 알았다. 이거는 어제 이제 또 보도가 된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글쎄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얘기 듣고서요? 저는 그런 보도를 쭉 보면서, 대북 국가 기밀부터 대통령의 일상 일정까지 휴가까지 모든 것이 다 최순실 컴퓨터로 보고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최순실 씨가 지금 해외 도피 중이니까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의 농담 아닌 농담이 진짜 농담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하루빨리 이렇게 귀국해서 이런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농담이 참 씁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일에 세워진 거 아니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없으면 이제 어떤 연설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국가정책도 세우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자주 섞인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그리고 분노 어린 그런 생각에 저도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종구 의원한테 여쭤본 거를 정청래 의원께도 좀 여쭤볼게. 이원종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종 비서실장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도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이원종 실장은 갑자기 지금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핵심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원종 비서실장의 말대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은 저는 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난맥상에서 과연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 국가의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근데 이제 그거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건 저는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검찰 수사는 받지 않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다음 날 아마 검찰 수사를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지금 나라를 수습해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나를 본인이 꼼꼼히 잘 순수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결국은 닉슨의 하야까지 몰고 온 것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의 핵심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탄로났기 때문에 결국 하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을 고백하고,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직한 거 말고 다른 거, 어떠한 정책도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사태가 어떻게 수습돼야 될 거로 보시는지를 여쭤볼 텐데 아까 그 탄핵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얘기에 티읕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역풍이 상당히 불었잖아요. 탄핵 역풍이요. 그죠? 이제 역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런 쪽에 얘기를 꺼내면 그 역풍이 불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주장이 안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들끓는 민심을 본다면 탄핵까지 결행을 하기 전 단계 탄핵 발의는 해놓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과반수면 탄핵 발의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탄핵 의결은 3분의 2까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탄핵 발의까지는 해놓는 것도 여러 가지 정부 현황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 총사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탈당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통령 임기 말에 항상 터져나오는 키워드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야당도 너무 몸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내각 총사퇴도 해야 되고 탈당도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도 자체적으로 탈당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각 총사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 정도 급의 어떤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수습책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보십니까?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면 내년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히고 대선에 공약하는 것이 개헌을 만약에 한다면 알겠습니다. 정당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